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모두 오늘 하루 견뎌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실적도 수주 소식도 어떤 호재도 소용이 없는 시장이었죠.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 되돌림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1,350원 위로 올라섰고요. 시장의 경계감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속에 코스피는 2,300선을 깼고 코스닥은 단숨에 74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서 SK하이닉스와 현대차는 실적을 발표했죠. 네, SK하이닉스가 D램 흑자 전환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영업 손실을 1조 원 이상 줄이는 데 성공했고 내년에도 HBM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주가는 5% 급락하며 12만 원을 겨우 지켰습니다. 현대차는 3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주가는 내림세였습니다. 불확실성과 경계감이 겹겹이 쌓여갔던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2차 전지주가 조정에 돌입한 후에도 투자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K배터리 초비상입니다.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CEO 머스크는 사람들은 새 차 사는 것을 주저한다며 수요 위축을 우려했고 GM은 호실적에 더 향후 전기차 생산 목표치를 낮췄습니다. 이에 K배터리의 대표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도 내년 매출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오늘도 셀 업체를 중심으로 2차 전지주가 떨어지는 칼날을 피하지 못했죠. 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배터리 3사가 모두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도 동반 급락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퍼지고 있는 악재 소나기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2차 전지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11월 MSCI 정기 변경 모멘텀 될까입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개발한 세계시장지수 MSCI의 11월 반기 리뷰가 다가오면서 예상되는 편입 편출 후보 종목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편입이 유력한 종목 포스코 DX와 금양, SK텔레콤이 꼽히고 있는데요. 11월 지수 편입 시 패시브 매입 수요가 2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 흐름 어땠나요? 네, MSCI 편입 이슈도 주가의 모멘텀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편입 유력 후보 종목으로 꼽히는 금양, 포스코 DX, SK텔레콤 세 종목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MSCI 이벤트 전후 수급 동향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MSCI 이슈로 관심을 받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금양 그리고 포스코 DX입니다. 잠시 후에 매도의 기술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그야말로 탈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쌓이는 악재를 어떤 전략으로 돌파해 나가야 할지 시장부터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호재거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고금리, 지정학적 위기, 반대 매매, 온통 시장을 끌어내릴 명분은 가득합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어디에 있다라고 봐야 할지 지점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금리와 수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금리 같은 경우에 시장을 지금 가장 누르고 있는 펀더멘탈적인 요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 금리를 올림으로써 시장 유동성을 회수하는 이런 심리적으로나 유동성적인 면에서 금리가 가장 지금 시장을 누르는 펀더멘탈적 요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번 11월, 12월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 그리고 배드뉴스 위주 굿뉴스 현상이 될 가능성, 그리고 지금 한 2년 전이었나 1년 전이었나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나서 역전폭을 마이너스 100bp까지 키웠는데 그 역전폭의 지금 축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폭이 축소된다는 건 향후에 이 경기에 대한 리스크,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다소 제한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상황이 안 좋지만 이제 결국 금리 고점에 대해서 논의할 시기는 다가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수급적으로 악재가 되는 부분은 오늘도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하한가를 기록했죠. 이런 영풍재지와 이전에 라더견 사태와 같은 수급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한 물량들이 이렇게 펀드의 수익률을 깎아먹으면서 또는 레버리지가 이 담보 부족 반대 매매를 가져오면서 다른 매물을 불러온다는 게 가장 악재시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가치주 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하다 보니 환매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수급적인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결국 이 금리도 그리고 수급적인 매도도 저는 끝은 있다. 그리고 그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수급이 매도가 매도를 더 부르는 장세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끝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늘 오르는 시장에도 하락이 나오고 하락을 하다가도 또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마련인데 자 여기서 저희는 이제 시장의 바닥을 예측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라고 하면 어떤 것들 좀 볼 수 있을까요? 요 며칠 지금 핫했던 키워드를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반대 매매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 매매 여파로 해서 우리가 주식으로 주식 시장으로 좀 보자고 한다면 주식 신용 공여 잔고로 확인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신용 매수로 주식을 보유했던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보유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담보 부족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반대 매매 상황이 지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주가가 더 하락을 하게 되면 반대 매매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반대 매매가 늘어나면 이제 투매가 나오게 되고 이 투매가 또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용융자 공여 잔고로 확인을 하면 이제 주가가 결국 하락을 하면 이 잔고가 하락을 하다가 횡보의 흐름을 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우리가 이제 바닥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에 다른 좀 지표들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현재 환율의 위치라든지 고환율이다 보니까 환율의 위치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리스크가 되고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의 하락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부가적으로 참고해보면 바닥의 신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에 이제 두 분 다 지금 금리와 그리고 수급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이런 장에서는 뭐 쉬어가는 것도 전략이다,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이제 전략들이 이쯤 되면 이제 많이들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 비중이 큰 투자자들에게는 이 말이 이제 그렇게 와닿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 나의 잔고를 손실로 또 확정을 짓고 그 뒷날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것만큼 또 허무할 데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때인데 손실을 조금씩이라도 줄여 나가면서 포트를 재정비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점장님? 네. 여기서 주가가 더 하락하게 된다면 만약 작년에 기록했던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 원인은 이런 수급적인 이슈보다는 시스템 리스크를 반영하는 주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전저점 이탈한다면. 근데 저는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결국 이 경기 침체나 경기의 바닥을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된다라는 건 저는 시스템 리스크 또한 굉장히 제한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되고 항상 이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그 마지막 시기에는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은 그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돼라는 배드뉴스 이제 굿뉴스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네. 때문에 그러한 그 상황이 발생되면 시장의 분위기는 바로 바뀔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항상 올라갈 것 같은 것처럼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 것처럼 주가가 빠질 때 계속 내려갈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 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모레도 열립니다. 때문에 심리적으로 저는 현재 시장에서는 위축될 건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 결국 금리가 상승한 부분은 향후에 물가가 안정된 이런 전제 조건이 있을 시에는
정책의 여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것은 많이 내릴 수 있다는 거고요.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건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호가 금리에 대한 신호가 나온다라면 주식 계좌에 주식을 더 사는 것 또는 현금을 더 넣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네, 뭐 현금을 확보해라, 뭐 공포에 사라, 뭐 이런 뭐 주식 격언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어떠한 대처도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두 분께 시장 진단을 들어봤고 또 적절한 전략까지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잠시 뒤에 매도의 기술 넘어가겠습니다. 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이어가겠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K배터리 초비상인데요. K배터리 대표 3사 나란히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 2차 전지 업계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늘 이제 중장기 성장성은 있다라고 했던 그 전략이 지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점장님. 네, 지금 배터리를 정말 빅사이클을 한번 그렸었죠. 과거에 우리가 빅사이클을 그렸던 그 섹터를 생각해 본다면 대표적으로 조선업체나 화장품 사이클 같은 바이오 사이클 같은 그런 빅사이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조선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높은 산을 그리고 그 산을 모두 반납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과거에 조선업종과 화장품과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수주가 계속해서 몰리고 수주 절벽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드로 인해서 이 산업의 방향성, 산업의 성장성 자체가 꺾여버리는 상황이거든요. 한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산업의 방향성은 여전히 이 전기차가 내연차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속도에 따라서 증익의 가속도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EPS가 계속 증가되는 종목들은 주가가 빠진다는 건 밸류에이션이 하락해서 저가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에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결국 내년에 이 수주 기대감 또한 어느 순간에는 다시 반영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어렵지만 그 성장성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각각의 이제 컨콜에서 2026년 LFP 배터리 양산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제는 이제 LFP 배터리에서 기회를 찾자라는 건데 새로운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일단 기업 자체적인 면에서는 뭐 좋은 모멘텀이 될 수가 있지만 주가적인 면에서는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LG와 삼성 SD,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결국에 저가 리튬 인산철 이 LFP 배터리 양산 목표를 공식화했는데 결국 지금 이게 관련돼 있는 게 26년부터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모멘텀이라는 것들이나 실적 부분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고 결국 LG 에너지솔루션도 이제 가격과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중국과 경쟁을 한다는 이야기고 삼성 역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저가 이 LFP 배터리 시장은 이미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싸우기에는 조금 후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살짝 늦지 않았나.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LFP 배터리의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고체 개발 쪽으로 더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또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또 2027년 양산할 것이라는 또 이야기를 나온 거 보면 이 기업 자체에서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기술력으로 조금 승부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나란히 신저가를 기록한 K배터리 3사에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오늘 매도의 기술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이렇게 두 종목을 올려봤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사인을 보니까 여기서 하나의 고사인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만 이익원 지점장께서 고사인 주셨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스탑이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스탑 사인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LG에너지솔루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신저가 이어가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또 40만 원이 깨졌죠. 결국에는 39만 9,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자, 이익원 지점장께서는 뭐 2차 전지 성장성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제가 그 2차 전지가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닐 때
그 밸류에이션 하락 요인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선이 대표적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하락, 그리고 그 수요 하락으로 인한 판가이나 실적 둔화가 주요 밸류에이션과 실적이 빠지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충분히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고 기업들 동안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LFP 인산철을 채용한 이유는 결국 수요 둔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가형 제품으로 맞서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주식의 가격은 밸류에이션 곱하기 미래 EPS입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은 과하게 선반영시키고 당긴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그 당긴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는 시기이죠. 이 밸류에이션이 디레이팅 될 때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하락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밸류에이션 곱하기 EPS에서 EPS가 증가되는 기업은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때문에 동사의 그 연간 영업이익의 가이던스가 컨센서스가 23년도에 2.5조 그리고 내년에 4.7조, 내후년에 7.9조. 그렇다라는 건 EPS가 증가된다라는 건 결국 이 멀티플과 EPS의 곱이 바텀을 잡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바텀에 대해서 염두를 둬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방을 잡는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지금 스탑 주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그 하락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꼽아보자고 한다면 첫 번째가 이제 테슬라 어닝 쇼크와 네. GM 관련된 이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컴포넌스 콜에서 그 미래 성장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도세가 좀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출회가 되고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 좀 숭고스럽지만 이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염려를 해둘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2차전지 쪽에서 보게 되면 중국 수출, 최근에 중국에서 흑연 관련된 수출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음극재 관련된 광물이기 때문에 결국 완성차 업체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네. 원재료 가격 하락이라든지 판가 하락과 전방 산업 수요 둔화로 실적을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점도 부담이고요. 최근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입지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서 만약 과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정부는 워낙에 친내연기관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네. 지금 2차전지 쪽으로는 이제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지금 기사들이 좀 안 보인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일단 네. 스탑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IRA 변수로 정치적인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내년에 대선까지 좀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어제도 정말 굉장히 크게 빠졌고 지금 연일 신저가를 이어가면서 장기 투자자 분들은 정말 이제 지금 망연자실의 그런 좀 마음이실 것 같은데 지금 뭐 손실임에도 좀 구간을 줄이면서 좀 나와야 하는 건지 어떤 전략으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엑시트를 해봐야 할지 지점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수요 둔화로 인한 경기 둔화로 인한 자동차 판매량 부진이 이런 실적적인 면과 밸류에이션 하락의 주요 요인입니다. 근데 전기차 판매량의 부진, 넥스트 레벨, 다음 레벨이 뭘까를 고민해 보면 테슬라가 먼저 보여주고 있죠. 전기차의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 또한 제품이고 서비스이고 경기의 일부분인데 수요가 둔화됐다고 하지만 가격이 낮아진다면 또 그 수요를 자극할 만한 적정 가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때문에 수요 둔화도 결국 바닥을 잡을 것이고요. 우리가 몇 개월 전, 3개월 전, 4개월 전 매도의 기술만 하더라도 그때 전기차가 나오면 모두 다 고사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스탑이 필요한 시간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2차전지 모든 섹터가 고사인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MS가 높은 기업 그리고 EPS 추정치가 주가의 하락에 비해서 느리게 떨어지고 또 연간 증익세 신뢰도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굳이 매도 사인이 필요 없다 생각됩니다. 네. 자, 이어서 삼성 SDI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공개를 했고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분 다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어요. 먼저 이익원 지점장께 들어보겠습니다. LG엔솔에는 이제 고를 주셨는데 SDI는 스탑하자라고 주셨어요. 여기는 어떤 이유가 담겨 있을까요? 네, 셀 3사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긴 하죠. 그리고 PER이 20배 언더니까 충분히 싼 메리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사 중에서 과거에도 가장 싼 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었고요. 결국 이제 반등 구간에 들어서면 과거와 같이 2차 전지의 모든 종목, 모든 섹터가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슬림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럼 MS 마켓쉐어 상위 기업 위주로, 그리고 실적의 신뢰도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위적인 차원에서 저는 그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전태진 파트너도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앞서서 LFP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고체 쪽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하셨는데 지금 스탑 사인이 나왔고, 그리고 또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이제 배터리 합작 법인에 5,908억 원을 출자를 한다고 공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재료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기업 성장에 관련된 모멘텀에서는 좋은 소식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삼성 SDI가 현재 IRA 관련된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네. 지금 스텔란티스와 합작 1, 2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25년, 27년에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을 위한 부분이고 지금의 출자 같은 경우도 그 나중을 위한 투자라고 그냥 보시면 되시고요.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멘텀 자체가 이제 기업 그 주가 모멘텀으로는 이제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적 성장이 4분기에 역시 좀 견조한 성장을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있지만 이게 주가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직 2차 전지에 대한 피로감들은 쌓여 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40만 4천 원 손절가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점장님께 또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이제 삼성 SDI는 컨콜에서 이제 중장기 전기차 수요 성장세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LFP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기회 요소로 지금 찾고 있는 ESS 시장의 성장세에서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삼성 SDI가 또 ESS의 또 강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떨까요? 네,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뭐 PC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면 에너지의 요구량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전력 요구량이 높아집니다. 이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전력 요구량의 차트이고요. 지금 전기차나 AI 그리고 로봇 이런 신기술의 개발은 결국 전력 수요 확대로 연결된 겁니다. 네. 이는 이 전력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전력이 피크로 필요한 그 계절과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그 전력을 활용하는 ESS 또한 발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ESS 또한 그 방향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그 가속도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이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발생이 될 텐데 저는 충분히 향후에 이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삼성 SDI가 ESS로 주목을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스탑은 주셨지만 삼성 SDA 그의 앞으로의 신사업이라던가 기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지금 고사인을 주신 거고 주가적으로는 스탑을 지금 주셨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어서 11월 MSCI 리밸런싱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MSCI 지수 변경 시기가 다가오면서 편입되는 종목과도 편출되는 종목의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 장세 속에서 그나마 믿고 기댈 수 있는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지 편입이 된다고 하면 기대되는 수급 효과 얼마나 될까요, 지점장님? 네. 이번 MSCI 지수 같은 경우에 다음 달 15일에 편입 종목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30일에 편입됩니다. 보통 편입이 확정되고 나서 편입되는 그 수량 수급보다 편입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려는 그런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편입 이후에 이슈가 소멸됨으로써 다소 이제 주가가 되돌림 현상이 발생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들어가는 유입되는 수급 효과, 편입되는 수급 효과보다는 선침해적인 수급 효과가 저는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중요한 건 선침해라는 건 시장의 펀더멘탈과 이 센티멘탈이 안정화되었을 때 발생되는 이슈인데 지금은 뭐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선침해에 대한 수급 효과는 기대보다 미미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금양과 포스코 DX 그리고 SK텔레콤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금양 그리고 포스코 DX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역시나 다 스탑 사인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금양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금양은 MSCI의 이제 3수생인데 이번에는 기준을 충족을 해서 편입이 유력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2차 전지주와 함께 당연히 지금 약세를 면치고 못하고 있는 주가인데 오늘은 또 7%, 7.9%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자, 전태진 파트너께 금양에 대한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뷰에 있어서 저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시장 자체가 지금 매크로 환경 자체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증시 역시 추가적으로 하방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증시가 좋을 리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나 여기서 계속되는 이야기에 제가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그 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조정 받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아직 그 미래에 있던 시책들을 좀 땡겨다 쓴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이 포모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용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스톱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 하락 가능성도 있다. 자, 이권 지점장께서도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MSCI 이제 편입 이슈가 지금 뭐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투심도 훼손되고 뭐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편입 이슈로 모멘텀이 좀 바뀌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일까요, 지점장님? 네, 편입 수급 효과는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지수 편입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수 편입 시기 때 주가가 고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영향은 좀 미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결국 이 수급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EPS가 필요한데 앞서 언급드린 LG에너지솔루션과 달리 동사 같은 경우에는 EPS 추정치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연간 증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는 건 둘째치고 믿을 만한 실적 증가세가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뉴스에 따라서 주식이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2차 전지가 그리고 시장의 반등 시 이를 아웃퍼폼 할 만한 주식은 아니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탄력도가 예전처럼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다. 금양이 사실 이제 올해 텐베거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7월 고점 대비 봤을 때는 50% 이상 지금 하락한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1월부터 쭉 들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충분한 수익 구간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조금 비중 조절을 해야 할지 왜냐면 추격 매수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봐야 될까요? 일단 수익이신 분들 자체는 일단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좀 충분히 계실 거기 때문에 아까 MSCI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7월 달에 고점에 들어가셔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손절가는 78,000원 타입 잡으셔가지고 그 이하를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방이 압력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78,000원 지지를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MSCI 그 이슈 관련해서는 뭐 선제적인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노려볼 수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조금이라도 더 일정적인 모멘텀을 누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포스코 DX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 6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7.9% 빠졌는데 역시나 두 분 다 스탑 주셨거든요. 이익원 지점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뭐 수급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로봇 산업은 발전하지만 어떤 좀 지금 성장주에 대한 금리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불안정한 상황인 거죠. 네, 잘 지적해 주셨고요. 결국 뭐 포스코 홀딩스나 또는 두산 로보틱스 정말 그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그런 선두 종목들, 주도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을 확장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한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수급 효과 또한 앞서 그 금양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확정되는 순간 저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태진 파트너께서도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 모두 편입 기준점을 통과를 해서 MSCI 편입뿐만 아니라 또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굉장히 좀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8월에 뭐 앞서서 좀 가파른 랠리를 기록을 한 바가 있는데 이런 호재가 될 수 있는 일련의 이벤트들은 지금 주가에 이미 다 선반영이 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움직임을 보일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보게 된다면 MSCI나 이제 그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같은 경우 이슈가 남아 있어서 그때마다 수급적으로 좀 호재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포스코 DX는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기업들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0월 11일을 기점으로 좀 한 번 더 시세를 좀 보여주고 나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요인 정도로만 생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그럼 지점장님께 짧게 이런 전략적인 가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스탑 의견 드리겠고요. 지지가는 3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하방을 지지하는 가격을 38,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탈을 하는지 한번 대응을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금양 그리고 포스코 DX까지 살펴드렸는데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어부산이 9%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을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역대 3분기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바로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이외에도 LCC 관련주인 또 티웨이 항공도 5% 강세 보이면서 동반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항공도 4%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GL팜텍이 9%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GL팜텍 어려운 시장 속에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16%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강한 힘 이어가고 있습니다. 9%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웹툰 관련주인 핑거스토리도 9% 강세 보이면서 3,1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에 1% 강세를 보였던 모두투어 역시 현재 5% 강세를 보이면서 16,6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3%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4,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대요 에이텍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 후 18% 상승률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는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3%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LG생활건강도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32%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도 2% 약세를 보였고 시간에서도 추가적으로 3%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체크해 볼까요? 네, JVM이 5%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 자동화 기기 전문 시스템 업체인데요. 3분기 컨센을 하회한 실적을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자 5% 넘게 하락하면서 2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옵트로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13%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에서는 분위기 반전되면서 3% 약세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려운 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또 발견하고 나의 손실을 방어하고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락장을 방어하는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병수 PB 삼성바이오로직스, 전태진 파트너 한국콜마, 이희권 지점장 한미반도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김병수 PB의 하락장 바텀 피싱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주목할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18%가량 증가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위탁 생산 계약에 기반해서 수주 물량도 견고하고 그리고 1에서 3공장까지도 운영이 효율화됐지만 가장 중요한 건 4공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생산 능력이 24만 리터로 알려져 있는데 단일 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생산 능력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수주액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화이자라든지 노바티스 등 이제 빅파마와 대규모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간 수주액이 2조 7천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기사도 함께 나오게 되었고 수주 총액이 118억 달러에 이뤄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톱 20개 제약사 중에 14개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수주 경쟁력이 충분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분석을 좀 해본다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40%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약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약 10% 정도 내외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비하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그리고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캠퍼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1 바이오 캠퍼스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제2 바이오 캠퍼스의 이제 완공이 앞두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바이오 캠퍼스가 이제 완공이 될 경우에 생산 능력이 대략 한 132만 리터까지도 올라가게 돼서 세계 CDMO 시장에서는 1위 그리고 그 1위에서도 초격차를 벌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한 70만 원 초반대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라든지 관련해서 좀 주가가 좀 아래쪽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은 대략 70만 원 초반대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실 수 있다면은 좀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로는 100만 원 선까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가가 한 92만 원 선, 그렇기 때문에 한 90만 원 선 정도를 보고 매수 이어 나가실 수 있다면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반기 나아가서 내년 초까지도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매출도 좋고 앞으로 연속성 있는 수주가 기대가 되고 또 지금 하락장 속에서도 이제 강세를 보여준 만큼 지난번에 고점 정도를 좀 보면서 달려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어서 전태진 파트너의 하락장 속 주목할 종목 한국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콜마 어떤 부분이 방어하는 종목으로 가능할까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화장품 기업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화장품 ODM 사업과 제약 CMO 사업 그리고 HBMB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화장품 업계 최초로 국내에 ODM 방식을 정착시키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한국콜마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업계 선두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해외 법인들 역시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함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회사 HK이노엔과 연우까지도 하반기 실적이 개선된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이유들로 이제 매출액 증가와 고마진 선크림 제품의 확대 그리고 인디 브랜드 중심의 고객 믹스화로 실적 개선이 나왔고 중국의 법인인 무석법인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인디 화장품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좀 인기가 가시지 않고 좀 많기 때문에 수요도 금방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이 실적 부분도 당연히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자회사 연우를 완전 자회사 편입을 통해서 이제 경영 효율화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어서 이 ODM, OEM 관련된 화장품 기업들은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시면 최근에 상승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조정 이후 지금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1차적 목표가는 전고점인 67,000원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이 밀릴 경우에는 이제 같은 종목들도 좀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손절가는 51,000원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가장 강한 섹터를 꼽으라면 또 그 가운데서 화장품을 또 놓을 수가 없는데 또 인디 브랜드에서 ODM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콜마 꼽아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익원 지점장이 주목하시는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역시나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왔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서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SK하이닉스의 강한 HBM 투자 의지가 한미 반도체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수혜가 된다라고 요약드리겠고요. 지금 분명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위기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HBM은 호황이긴 하지만 레거시 제품 같은 경우에 다소 AI 수요가 레거시 제품의 반등을 견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결국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거시 제품이 반등하기 이전에
AI 시장에서 확고한 기술 격차를 벌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 기술 투자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HBM향 듀얼 TC 본더에 대해서 이미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수주 확대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지금 시장이 반등한다라면 어떤 섹터가 주도주로 갈 것이냐도 중요한 상황인데 과거의 급락장 이후에 상승한 그 통계를 보시면 가장 적게 빠진 종목과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단기에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적게 빠진 종목이고 시장에서 가장 늦게 파는 종목이죠. 내년에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을 50배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도 PER을 50배 받고 있는다는 건 분명히 이 시장이 인정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시장이 다시 턴어라운드 할 때는 가장 조금 빠진 섹터와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가 힘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미반도체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매수가는 현재까지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김명수 PB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전태진 파트너의 한국콜마, 그리고 이희권 지점장의 한미반도체까지 하락장의 나의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 이희권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올라와 있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고요.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1%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4위는 우듬지팜입니다. 어제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스마트팜 판로 확대에 나서면서 수혜 기대감의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죠. 하지만 오늘 정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12%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1.8%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한주 라이트 메탈입니다. 차량 경량화 관련주로 현대자동차의 4천억 규모의 부품 수주 계약을 공시하며 두 자릿수 상승률로 오늘 마감을 지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거래량 2위 기록 중인데요. 4%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합니다.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란 기대감에 약세장 속에서도 오늘 3% 강세로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한 주 라이트 메탈과 함께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8%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위는 에어부산이 차지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을 마찬가지로 장 마감 후 공개했습니다. 역대 3분기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낸 건데요. 시간에서 가장 강하게 탄력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고요. 하락장 속에서 부각된 실적 재료,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에어부산 말씀하신 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3분기에 영업이익이 400억이 넘게 나왔고 매출액도 2,300억 가량을 공시했습니다. 전년 대비 95%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여객 수요 회복 추세에 이어진 가운데 3분기 성수기 시즌도 이제 탄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특히 중화 노선과 동남아 노선이 이런 안정적인 뒷받침을 했다라는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칭다오 노선의 이제 꾸준한 수요와 더불어서 중국 쪽 이제 8월에 중국 정부의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 허용도 이제 이런 기대감도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타 경쟁사 대비 뭐 항공기 기단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제약 속에서도 에어부산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요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하며 에어부산 시간외에서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고요. 티웨이 항공 그리고 제주항공 등 다른 LCC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5위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 전년 대비 185% 증가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간외에서 1%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 반전의 모멘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얼만큼 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대략 한 185%가량 증가한 600억 원 정도로 집계됐다라고 공시가 나오게 됐습니다. 미국의 백신 개발 회사인 노바백스의 이제 CMO 사업이 종료되면서 요거에 대한 정산 금액이 유입되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노바백스에 한 1,100억 가량을 투자해서 650만 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DMO, 위수탁 개발 생산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년 실적 호적이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지는 아마 이번 코로나라든지 이런 독감 쪽 시장에서 바이오사이언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증가된 고정비나 이제 판관비를 상쇄할 수 있는 실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런 이해가 나오고 특히 키움증권 연구원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사이언스의 내년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SK 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디램 사업이 흑자 전환하면서 3분기 적자 규모를 좀 축소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시장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5% 넘게 하락을 했는데 시장 안정 시 본격 랠리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52주 신고가까지 나올 정도로 기대감이 조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적자가 대략 1조 8천억 가량, 1조 7,920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2조 원 가까운 적자가 또다시 이어지면서 4개 분기 연속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D램을 좀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HBM이라든지 DDR5 등 차세대 D램 매출 성장을 이야기했다라는 것만으로도 SK 하이닉스가 지금의 실적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더 빨리빨리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특히 하이닉스 경쟁사인 삼성전자라든지 미국의 마이크론보다 앞서서 3분기에 D램 사업을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게 좀 많이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평균 판매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에 좀 큰 효과라고 말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하이닉스는 앞으로도 반도체 시장에서 살펴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이나 DDR5 등 고부가 제품 쪽에 더 많은 힘을 실겠다 이렇게 컨콜에서 밝힌 만큼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이브도 살펴볼까요?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연예계 마약 스캔들 확산 우려에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저점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불확실성을 좀 더 경계해야 하는 시점일까요? 네, 미디어나 또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소문에 조금 변동성이 커지는 거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많았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은데 특히 하락폭이 외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이제 마약 논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하이브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엔터주 업종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하지만 3분기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분기 에는 최대 이익도 기대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서 회사의 개별 이슈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닐까라고 나오고 있고 하이브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티스트 활동으로 4분기에 어닝 모멘텀은 이런 엔터 업종 중에서 하이브가 가장 크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2분기에 800억을 넘는 손익을 이제 나오기 때문에 1,000억 가까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오늘 주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엔터 업종 전반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 하이브가 먼저 반응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4분기에 최대 이익이 전망되는 만큼 엔터주 중에서는 좀 유의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미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 아시아 증시도 무거운 분위기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도 중화권 증시는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비교적 선박을 하고 있는데요. 상해 지수와 선전 지수 역시 0.4% 상승 마감이고요. 항생 지수는 마감을 다가오자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현재 0.3% 밀립니다. 중국의 외교수장인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부터 사흘간 미국을 방문합니다. 왕이 부장은 양국 관계와 중동 문제를 비롯한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왕이 부장이 내일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의 미국 방문은 다음 달 미중 간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협의를 하기 위한 걸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알아보시죠. 오늘 유럽이 강하게 밀리면서 개장했습니다. 독일 현재 1.4% 많이 빠지면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개장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까크 지수 역시 1.23% 약세로 개장했습니다. 오늘 유럽에서는 정책 금리를 공개합니다. 10회 연속 금리 인상 결정을 내렸던 유럽 중앙은행이 1년 4개월 만에 금리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로존 침체 우려에 동결이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